정승우 어르신은 올해 71살이다. 평소 성실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 매일 산책도 하고 신문도 챙겨보는 분이셨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약속을 잊고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일이 많아졌다.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늘고 머리가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병원에 오신 정 어르신은 불안한 얼굴로 나도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셨다. 검사 결과 놀랍게도 치매 초기 증상보다는 미량 원소인 셀레늄의 수치가 극히 낮았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한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기에 자연식품을 통한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 어르신께 조용히 권해드렸다. 하루에 브라질 너트 한 알만 드셔보세요. 특별한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3주 후, 정 어르신은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다. 요즘 머리가 맑아졌어요. 기억도 잘 나고 기분도 한결 가볍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인상 깊었다. 브라질 너트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천연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다. 단 한 알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 특히 이 셀레늄은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제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노화와 관련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핵심이다. 하지만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 하루 한 알, 껍질째 냉장 보관하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켜주는 하루의 작은 의식이다. 브라질 너트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뇌를 지켜주는 수호자이다. 정승우 어르신처럼 하루 한 알의 브라질 너트로 기억력을 회복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또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바로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경험담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민간요법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담긴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게 되었다.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다. 할머니께서 마당 한켠에 앉아 책을 읽으시며 조용히 호두 껍질을 까시던 모습이다. 그때마다 이걸 먹으면 생각이 또렷해진단다라며 미소 지으셨다. 어린 시절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신경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 호두는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알파리놀렌산, 즉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다. 이 성분은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며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시냅스가 약해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때 호두는 그 연결을 도와주는 든든한 도구가 된다. 또한 호두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뇌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인지 기능이 현저히 높게 유지되었다는 결과도 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에 생호두 7, 8알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길 권한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를 위한 매일의 투자이기 때문이다. 이 작은 호두 한 줌이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가 될 수 있다. 호두처럼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돕는 견과류가 있는가 하면 혈당 조절을 통해 정신적인 선명함을 지켜주는 견과류도 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아몬드를 특히 중요하게 여긴다. 많은 분들이 설탕을 줄이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말을 하시지만 실생활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당 조절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제가 진료했던 이지훈 어르신은 80살이 가까운 분으로 최근 들어 식사 후마다 졸림과 피로감이 심해지고 집중이 어려워졌다고 하셨다. 혈당을 확인해 보니 식후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 결과로 뇌 기능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저는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아몬드를 몇 알 드시도록 권유했다. 아몬드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키고 결과적으로 혈당 급등을 막아준다.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해 생기는 뇌의 혼란 역시 줄여줄 수 있다는 뜻이다.
식사 후에 찾아오는 피로감, 흐릿한 사고력. 이것이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음식 하나, 습관 하나만 달라져도 삶은 훨씬 또렷해질 수 있다. 이처럼 아몬드가 낮 동안의 혈당을 안정시켜 정신적인 또렷함을 지켜준다면 밤에는 뇌가 회복할 수 있는 깊은 잠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해 뇌 건강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럴 때 저는 피스타치오를 소개한다. 단지 고소한 간식이 아닌 뇌에 회복할 시간을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제게는 강미정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다. 72살의 강어르신은 몇 달간 밤마다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불안감, 혼란, 낮 동안의 집중력 저하까지 겹쳐지며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걸까요? 라는 걱정까지 하셨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한 가지를 제안드렸다. 매일 밤 잠자기 전 껍질을 벗긴 무염 피스타치오 30알 정도를 드셔보시라고. 2주 뒤 강 어르신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다. 요즘은 다시 잠이 와요. 그리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다. 피스타치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자연 상태로 포함되어 있어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도와준다. 숙면 중에는 뇌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이 과정은 오직 깊은 잠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 이 작은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4가지 견과류는 뇌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였다. 하지만 반대로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견과류들도 존재한다. 그중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드시는 땅콩이다. 호두처럼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이 땅콩에는 우리가 몰랐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땅콩은 사실 나무 열매가 아니라 땅 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이다. 이로 인해 습기와 곰팡이에 쉽게 노출되며 그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이 생길 수 있다. 이 독소는 간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뇌 염증과 인지기능 저하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문제는 이 독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맛이나 냄새로도 구별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 특히 리놀레산을 지나치게 많이 포함하고 있다. 오메가6는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은 이미 가공식품이나 식용유를 통해 과잉 섭취 중이다. 이 균형이 깨지면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이 높아지고 특히 뇌에서는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저는 매일 아침 땅콩 버터를 발라 먹던 환자분들이 식단에서 땅콩을 제거한 후 몇 주 만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개선되었다고 말하는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다. 땅콩이 나쁘다기보다는 지금의 몸이 더 이상 그것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땅콩이 뇌에 은밀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 캐슈넛은 또 다른 방식으로 뇌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캐슈넛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반해 건강 간식으로 자주 섭취하시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다. 캐슈넛은 대부분의 견과류와는 달리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 말은 곧 섭취 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동이 큰 부담이 된다. 혈당이 급히 오르고 곧바로 떨어지면 뇌는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흐릿함과 짜증, 피로감이 밀려온다. 저는 실제로 매일 오후 간식으로 캐슈넛을 챙겨 드셨던 한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다. 그분은 자주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어렵다고 호소하셨다. 식단을 조정해 캐슈넛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더한 후 정신적인 선명함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캐슈넛은 맛이 좋아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과도하게 섭취하기 쉬운 음식 중 하나다. 열량은 빠르게 쌓이지만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아 혈당과 체중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달콤한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불균형.
캐슈넛은 뇌 건강을 위한 견과류라기보다 오히려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가짜 친구일지도 모른다. 캐슈넛처럼 겉보기에는 고급스럽고 건강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에 부담이 되는 견과류가 또 하나 있다. 바로 마카다미아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 덕분에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기름으로 여기며 즐겨 드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고소함은 생각보다 무거운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마카다미아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편이다. 전체 열량의 75% 이상이 지방에서 비롯되며 한 줌만 먹어도 200kcal를 훌쩍 넘긴다. 문제는 이런 열량에 비해 포만감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자주 많이 먹게 되고 어느새 하루 필요 열량을 넘기기 쉽다. 정지연 어르신은 81살로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식후 피로감이 심하다는 호소로 진료실을 찾으셨다. 식습관을 확인해 본 결과 매일 오후 간식으로 마카다미아를 넉넉히 드시고 있었다.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지방을 섭취한 결과 위에 부담이 가중되고 피로감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더욱이 마카다미아는 위 배출 속도를 늦춰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게 한다. 이는 소화가 느린 분들이나 위산 역류, 위하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담석이 있는 분들에게도 마카다미아는 간과 담낭에 불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좋은 기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마카다미아의 고급스러운 맛 뒤에 숨겨진 무게를 기억해야 한다. 마카다미아처럼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뇌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견과류가 있다. 바로 잣이다. 작고 귀여운 모양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요리에 자주 사용하거나 간식으로 즐기지만 잣이 가진 독특한 부작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김영자 어르신은 73세로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늘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밥맛이 없고 물에서도 쇠맛이 난다는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다.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지만 최근 집에서 직접 만든 소스에 잣을 갈아 넣어 자주 섭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인을 유추할 수 있었다. 잣은 일부 사람들에게 잣입맛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잣을 섭취한 후 며칠간 모든 음식이 금속처럼 쓰고 이상한 맛으로 느껴지는 현상으로 입맛을 잃고 체중이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이 작은 변화가 영양 결핍과 탈수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또한 잣에는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있어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등 흔한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 삼킴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잘못 삼켰을 경우 기도에 들어갈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작고 고소한 잣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안에 숨은 위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더 안전한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건강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모두가 견과류는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마트의 홍보 문구에서도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한 줌씩 견과류를 챙겨 드시며 이건 뇌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반복해서 목격해왔습니다. 바로 어떤 견과류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견과류는 조용히 뇌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력 저하, 사고력 흐림, 잦은 짜증, 그리고 불면증.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실상은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80을 넘긴 어르신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견과류를 먹는데 왜 머리가 점점 흐려질까요? 그 질문은 제게도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견과류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견과류는 신경세포를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이고 어떤 견과류는
기분 좋은 맛 뒤에 염증과 혼란을 감추고 있는 위험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8가지 견과류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그중 4가지는 매일 챙겨 드셔야 할 뇌의 동반자이고 나머지 4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은밀한 공격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부엌 찬장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가장 위험한 견과류 하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이 작은 진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가지 견과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회복하며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반면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은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조용한 혼란과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오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해왔던 걸까?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몸에 맞는 선택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뇌를 위한 가장 강력한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며 한 가지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땅콩 대신 피스타치오를 선택한 뒤 수면의 질이 약 없이도 나아졌다고 말했고,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브라질 너트 하나를 챙긴 이후 마음이 한결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부부는 오후 간식으로 호두를 나눠 먹으며 대화가 깊어지고 서로를 더 자주 웃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제대로 된 연료를 받았을 때 보여주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다만 그 회복을 방해하는 음식들에서 벗어나 도와주는 음식들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나 복잡한 건강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장을 볼 때, 간식 코너를 지날 때, 혹은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그런 일상적인 순간에서 오늘은 어떤 견과류를 선택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바꾸겠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하기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듣고 있으며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도, 자신감도, 맑은 정신도 모두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돕는 음식을 알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부엌 찬장을 열고 손에 쥐는 그 한 줌의 견과류가 바로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용기와 따뜻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